자, 지금 예제는 이렇게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얘를 CSS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바꿔 보겠답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위에 거 잘 보십시오. 크기가 늘어나면서 얘한테 submit이라는 글씨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아래 거 볼게요. 아래 걸 보면 기존의 화살표는 팽그르 돌다가 사라지고 있고 왼쪽에서 글씨가 들어오는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동그라미에 살짝 바깥쪽으로 섀도우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폰터썸을 쓰고 있는 저 녀석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크기가 있고 그 크기를 넘치는 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글씨가 위에 일단 숨어 있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지금 버튼을 보면 btn 안에 I 클래스 스팬 해서 두 개가 있어요. 얘가 화살표고 얘가 글씨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태그로 구분이 돼야 우리가 저렇게 위에서 또는 왼쪽에서 들어오게끔 얘한테 개별적으로 CSS를 잡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적인 모양을 먼저 잡고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위치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일이 좀 안 잡혀 있죠. CSS에 가서 얘 스타일 좀 잡으실게요. 둘 다 클래스명 btn으로 되어 있으니까 btn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크기랑 색깔이랑 그런 거부터 먼저 주고 가볼게요. 글씨 크기 좀 키워 주시고요. 컬러 바꿀게요.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손가락 모양 나오게 커서도 바꾸실게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 주셨고요. 백그라운드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이 테두리가 있습니다. 저 테두리가 굉장히 투박하게 나오니까 테두리를 조금 조절 좀 할게요. 보더. 바깥쪽으로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박스 섀도우. 사방으로 할 거니까 X축 없고 Y축 없고 블럭 값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잡아준 상태고요. 얘가 동그라미로 나오게 스타일을 좀 바꿔보죠. 크기를 주고 레디우스를 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드 레디우스를 50%로 안 줬어요. 왜 50%를 안 주냐면 얘가 완료본을 보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50%가 아니거든요. 여기 기존의 35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50% 완벽하게, 이게 만약 완벽하게 50%라고 되면 마우스로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바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submit이라는 글씨가 안 보여야 되겠고요. 자, submit이라는 글씨가 안 보이고 얘가 지금 완료본을 보면 이 화살표가 여기를 완벽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얘가 여기를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으려면 얘가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HTML을 보면 지금 요 I란 말이에요.
자, i가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완료본을 보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고, 밑에도 보면 밑에는 얘가 바깥으로 사라지게 해야 돼요. 여기 있던 녀석이 지금 바깥으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것들을 둘 다 처리해 주려면, 편하게 하려면 얘를 감싸는 부모 하나 만들고 걔한테다가 똑같은 사이즈를, 얘와 똑같은 사이즈를 주겠어요. 그래야 여기에 정확하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HTML을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HTML에서 새로운 부모를 하나 좀 만들게요. HTML에서 클래스명이 btn의 아이콘인 걸 만들게요. 그거를 i 태그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감싸도록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도 똑같이 반영을 해주세요. 자, 그럼 btn 아이콘에 가서 스타일을 잡을게요. 기존에 누구의 크기와 동일하게 잡을 거냐면 버튼의 크기와 동일하게 잡아서 완벽하게 공간을 좀 차지하게끔 할게요. btn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명을 만드셨습니까? 걔한테 스타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카피, 글씨 가운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러면 얘가 버튼이랑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할 거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센터가 아니에요. 버튼을 자세히 보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고요. 왜 그럴까 검사를 해볼게요. 버튼에 가서 살짝 검사를 해보면 버튼 자체에 태생적으로 뭐가 있냐면 패딩이 있습니다. 지금 박스 모델을 보면 여기에 태생적으로 보더와 패딩이 있어요. 지금 패딩이 문제라고요. 패딩 때문에 얘가 센터가 아닌 꼴이 됐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클래스명 btn에 가서 버튼에 있는 태생적으로 생긴 패딩을 없앨게요. 얘가 btn이죠. btn에 가서 패딩 0 하나 주면 얘가 이제 정확하게 센터에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뭐도 지금 마음에 안 드냐면 지금 얘가 버튼이거든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겠습니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버튼 자체에 포커스가 걸리고, 포커스가 걸리면 기본적으로 HTML 요소에 포커스가 걸리는 것들한테는 저렇게 아웃라인이 생긴다고요. 파랗게 저렇게 아웃라인 생기는데 저게 지금 보기 싫으니까 저거를 없앨게요. 요거 없애는 방법 자주 묻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링크나 버튼 또는 인풋에 포커스가 생겼을 때 이 아웃라인을 없애는 거는 뭐라고요? 아웃라인이라고요. 아웃라인 none 합니다. 이러면 클릭해도 이제 얘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없다고요. 저거 되게 보기 싫어요. 대신 얘가 있을 때는, 얘를 없앨 때는 반드시 포커스의 속성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웹 접근성 차원에서 탭탭탭탭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간신히 클릭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사용자가 어떤 메뉴나 어떤 인풋에 포커스가 걸려 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생략하고 이렇게 아웃라인 난 해서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도 없앴습니다. 누구한테? btn에다가 줬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누가 없어야 되냐면 얘 글씨가 마우스 이 완료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니까 마우스 올리기 전에도 얘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된다고요. 이 submit이라는 녀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면 absolute에서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스팬이군요. 스팬의 이 btn 텍스트란 녀석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도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저기 위치에 잡아야 되겠다고요. 얘한테는 기준을 잡아주고 이 btn 텍스트에 가서는 포지션을 absolute로 잡아서 위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tn에 가서 얘가 기준이라고요. btn에 가서는 포지션을 잡아 주시고요. 기준 누구한테 가서 움직일 녀석인 요 btn 텍스트에 가서는 앱솔루트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요. btn 텍스트에 가서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기준 위치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만큼 그리고 위에서 살짝 떠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 정도에 위치하게 할 거예요. left 해서 이 정도의 위치로 잡자고요.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얘의 위치를 잡았다고요. 자, 기본적인 위치 이거는 어떤 위치입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위치예요. 이제 위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일단 얘는 안 보여야 된다고요. 얘가 지금 어느 태그 바깥에 있는 녀석이냐면 지금 누굴 기준으로 A 태그를 A 태그가 아니라 btn을 기준으로 이 버튼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버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건 안 보여도 되니까 클래스명 btn에 가서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도록 overflow hidden을 걸어 주시면 되겠어요. btn에 가서 overflow hidden 해주시면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자,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생각을 해볼게요. 바뀌는 게 일단 마우스를 올리면 누가 바뀝니까? 이 btn 자체가 바뀌어요. 클래스명 btn 자체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너비가 바뀌어요. 그죠? 너비가 바뀌고 위에 숨어 있다가 내려올 녀석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지금 위로 바꾸진 않았지만 너비가 바뀌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 btn의 너비가 바뀐다고요. 자, 얘는 너비가 바뀌고 얘도 너비가 바뀌는 거 플러스 밑에 거와 아래 거의 효과가 조금 다른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HTML에 가보면 클래스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HTML에 가보시면 위에 거는 btn의 stretch라는 클래스명을 쓰고 있고 아래 거에는 별도로 클래스명을 btn의 spin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우리 일단 늘어나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btn의 stretch에 가서는 얘의 마우스를 올리면 얘의 너비가 늘어나게끔 짜겠다고요. btn의 stretch 카피해 오시고 늘리겠다고요.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리면 얘의 너비를 바꾸겠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너비를 이렇게 바꿔줬다고요. 자, 너비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누구한테 가서 클래스명 btn에 가서 트랜지션을 걸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너비를 늘려 주었습니다. 너비가 늘어나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위에 올라가 볼게요. btn에 가서 트랜지션을 걸자고요. 트랜지션 0.5초 라고 해볼게요. 자, 잘 늘어나고 있는데 완료본과 좀 달라요. 완료본은 얘가 왼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우리 거는 지금 가운데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완료본하고는 좀 다르니까 똑같이 좀 맞춰 볼게요. 마진을 이용해서 얘가 고정이 되게끔 할게요. 지금 이 녀석의 부모에서 텍스트라인 센터가 있고 우리가 만든 btn이 인라인 블락 요소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btn에 가서 버튼에 가서 마진을 이용해서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얘를 없애서 왼쪽에 x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너비가 늘어나면서 작성이 되고 있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저 submit 버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만 하면 되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submit 버튼이 위에서 내려오면 되겠다고요. 자, 둘 다 똑같이 포지션은 잡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의 최종 위치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의 최종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를 잡을게요. 위에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치부터 볼게요. 스트레치 안에 있는 HTML을 보면 이 btn 스트레치 안에 있는 누구 이 텍스트는 위에 숨어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btn 스트레치 안에 btn 텍스트라고 해서 스타일을 잡으시죠. 얘가 요게 어떤 위치예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최종 위치라고요. 그러면 올리기 전에는 얘가 탑 값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기준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 있게끔 했다고요. 마우스 올리기 전에. 잠깐만, btn 얘와 얘 위치가 다르니까 요거를 감싸 줄게요. btn 스트레치 안에 있는 얘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둘 다 기본 위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겠습니다. btn 스트레치 안에 btn 텍스트라고 해야지만 얘의 위치를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그대로 카피해서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대로 카피. 탑 값이 다시 원래 자리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탑 값이 원래 자리로 오게끔 누가?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구? btn 텍스트 얘가 탑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원래 자리인 15 위치로 와야 되겠다고요.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을 걸어야죠. 기본 위치 얘가 바뀌는 거니까 트랜지션을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submit이라는 텍스트가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쓱쓱 내려오고 있어요. 완료본을 보면 글씨가 쓱 나타나고 있으니까 마우스 올리기 전에 오페서티가 없었나봐요. 오페서티를 없애고 마우스를 올리면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게끔 바꾸겠습니다. 1 올리기 전에는 0 자, 얘는 잘 보면 너비가 늘어나고 또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텍스트가 요 버튼이 팽그로 돌면서 오페서티가 0으로 바뀌고 있고요. 마우스 올리기 전에 submit이라는 글씨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뭐가 바뀌어요? 너비가 바뀌고 또 뭐가 바뀝니까? 얘의 reduce도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뀝니까? 얘가 돌달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뭐가 바뀌어요? 글씨가 왼쪽에서 쓱 들어오고 있다고요. 두 번째 효과를 작성해 주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수치는 들이지요. 마우스를 올리면 뭐가 바뀐대? 보더 레디우스가 모서리 둥근 정도가 4픽셀로 바뀌게 해주시고요. 너비가 늘어나지요. 너비는 똑같이 둘 다 200으로 늘어납니다. 200픽셀로 너비가 늘어나게 하시고요. 화살표는 팽그르르 돌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90도 정도 돌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90도 돌다가 사라지도록. btn은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건 맘대로 수치를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마우스를 올린답니까? 두 번째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처럼 바뀌래요. 자, 두 번째 누군데 클래스명을 보면 btn의 스핀이죠.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일단 너비가 늘어난다고요. 200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가보죠. 클래스명 얘한테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의 width가 200으로 늘어나고 또 뭐가 바뀐대? 보더의 radius가 4픽셀로 바뀐대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뀐답니까? 이 안에 있는 버튼이 팽그르 돌고 사라지래요. 안에 있는 버튼이 누군데? 안에 있는 버튼이
예,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아이콘이 돌다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btn의 아이콘이 돌다가 사라지게 하려면 얘가 돈다고요. 트랜스폼에 로테이트해서 돈다고요. 그래서 90도 뭐 180도 맘대로 돌리시고 돌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오페서티가 0으로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되고 마우스를 올리면 자, 돌아가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가서 전환되는 과정이 보여줘 라고 해서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겠죠. 트랜지션 넣어줬고요. 네, 더 많이 돌아도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돌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글씨가 쓱 들어오게 해달래요. 글씨가 들어오게끔 하려면 지금 글씨가 어디에 있나 보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누구 예 말입니다. 밑에 이렇게 있군요. 얘가 기본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게 저 하단에 있을 게 아니라 한 여기 정도 있다가 여기 정도에 있다가 훅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기본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얘가 얘한테 기본 위치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또 잡아줘야 되겠군요. 누구 안에 있는 녀석 btn의 스핀 안에 있는 클래스명 btn의 텍스트라고요. bt 안에 누구 bt 안에 텍스트 얘가 기본 위치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해서 기본 위치가 왼쪽에서 몇인지 모르겠지만 0 정도로 할게요. 탑 값은 15가 위에서 맞춰 있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왼쪽 좀 더 가라고 할까요? 20 픽셀 안 보이다가 오페서티가 0이다가 얘가 언제 스핀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스핀에다가 호버 하면 얘가 뭐가 바뀌어요?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걸 쓰면 되겠죠. 레프트 값을 위에 버튼과 동일한 위치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 버튼의 아까 위치가 어디였지? 레프트 75였네요. 레프트 7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을 걸지요. 모두 바뀌어야 됩니까? 오페서티도 바뀌어야지. 오페서티도 1로 올라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버튼이 사라지고 글씨가 가운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조금만 뺄게요. 40 60 50 네, 이 정도로 해서 대략 가운데로 오게끔 해봤습니다.